은퇴 후의 삶,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낭만적으로만 그리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오랜 시간 직장에서 보내던 일상이 사라지고 남는 건 끝없는 시간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삶의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은퇴 후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를 통해 그들의 실패 요인을 알아보고 나와 내 주변의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모든 게 회사 중심이었죠. 출퇴근, 회식, 출장 등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고 고민 끝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끊어지면서 무기력에 빠졌죠. 더 이상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직장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일터를 떠나자 갑자기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씨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그저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나갔고 골프, 등산 등 다양한 취미 생활에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할지 혹은 갑작스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씨는 결국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정 관리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무턱대고 퇴직금을 소비하거나 무계획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출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했기에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퇴직 후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도 없었죠. 결국 박 씨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를 로망처럼 생각합니다. 일도 안 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현실이 되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퇴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패를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이 곧 나의 존재의 의미였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직함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팀장님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커뮤니티 리더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자녀 교육 멘토나 동네 운동 모임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그 과정이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독립을 잃게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익보다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서 연금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소규모 창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무리한 투자나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은퇴 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이에요.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 운동 동호회,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내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보람은 금전적 보상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도전해 보세요.